이라는 말씀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청문회입니다. 결국은 박근혜 검찰 적폐로 문재인 검찰을 후려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 문제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자승자박이 되는 꼴이 되고 그것이 일제히 검찰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일제히 특활비 시비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법무부 특활비 시비는 가장 큰 피해가 일선의 우리 검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장담합니다.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과거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과거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그렇게도 검찰을 그 수많은 비리 의혹과 문제점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그렇게 억지 논리에 비호를 하다가 왜 문재인 검찰로 들어와서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 일반이든 수사 지원이든 경력금이든 해외 연수든 그런 지원을 좀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시비를 하는지 홍준표 대표 본인이 누가 물어봤습니까? 페북에다가 예전에는 국회에서 나오는 특활비 아껴가지고 부인에게 줘서 그 돈이 대여금고에서 나온 돈이라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다가 이번에는 특활비를 써가지고 월급이 아껴져가지고 그 월급을 준 거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했어요. 현재 검찰총장이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현재 계류된 대법원 사건입니다. 그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저는 이 특활비 공세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장관께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현안 질의가 제도 개선의 차원이라면 돈 의원은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취임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과거 박근혜 검찰 때 편성된 그 법무부 때 편성된 예산을 지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 장관과 총장을 상대로 고발을 일삼고 그러한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오늘 일선 검사들에게 돌아갈 다 아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 특히 검찰 출신 야당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실을 이건 참 금도를 넘어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의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왜 없나요? 스토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예산 편성권을 주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이 나와야 돼요. 국회.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문회 때 나오겠다라고 했지만 과거의 검찰은 국회에 얼씬거리고도 쉽지 않았습니다. 장관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권을 주느냐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아까 수사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지휘권을 그럼 폐지하자는 얘기인가? 법무부의 인사권을 폐지하자는 얘기인가? 법무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자는 얘기인가? 우리가 지금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검찰과 야합을 해가지고 비리가 있는데 권력형 비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대통령이 지시하고 또는 대통령이 정적을 손보기 위해서 범죄의 수사와 단서도 없는데 느닷없이 압수수색한다든지 느닷없이 세무조사해가지고 검찰로 넘기는 이러한 노골적인 권력형 하명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문민통제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의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문민통제하지 말게요. 대통령 관계없이 언제든지 군인의 기질로 JSA에서 총격전 발생하면 쏴버려. 전쟁 불사해. 이게 맞습니까? 저는 권력을, 권한의 배분을, 권한의 조정을 이런 식으로 아무리 자당의 정치적 공세와 이익과 맞물려 있다 하더라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 이런 견해입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총장이나 수사 담당자들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그 질의에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 중간 단계로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문민 통제 방식으로서 검찰을 지휘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총장이 개인적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하더라도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그렇습니다. 국회에 나온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사 지휘 지침 내린 적 있으십니까? 되도록이면은 내리지 않으려고 그러시죠?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취임해가지고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보좌를 받았던 전병헌 정무수석관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께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정수석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가 늦었다고 차라리 일부에서는 질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재인 검찰의 지향입니다. 자, 청와대는 200억이라는, 매년 200억이라는 독자적인 특활비를 편성받습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활비 규모가 많은 기관입니다. 근데 국정원의 특수공작비를 특활비 중에서 특히 더 특정된 특수공작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관을 넘어서 상납을 했습니다. 그 구조와 지금 법무 검찰 간의 예산 편성권 없는, 예산 편성권 오로지 법무부밖에 없는데 법무부가 그 예산 편성권에 기초해가지고 배정하는 그 구조가 다른 것 아닙니까? 장관님. 네. 그건 다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그게 어떻게 범죄 혐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범죄 혐의에 동의하십니까? 만일 같은 구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한 범죄 영장도 혐의는 발표되지가 않았을 네, 텐데.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수사 일반이든 수사 지원이든 경력금이든 해외 연수든 그런 지원을 좀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시비하는지 홍준표 대표 본인이 누가 물어봤습니까? 페북에다가 예전에는 국회에서 나오는 특활비 아껴가지고 부인에게 줘서 그 돈이 대여금고에서 나온 돈이라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다가 이번에는 특활비를 써가지고 월급이 아껴져가지고 그 월급을 준 거다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했어요. 현재 검찰총장이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현재 계류된 대법원 사건입니다. 그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저는 이 특활비 공세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장관께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현안 질의가 제도 개선의 차원이라면 돈 의원은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취임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과거 박근혜 정권을 폐지하자는 얘기인가? 우리가 지금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검찰과 야합을 해가지고 비리가 있는데, 권력형 비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대통령이 지시하고 또는 대통령이 정적을 손보기 위해서 범죄의 수사와 단서도 없는데 느닷없이 압수수색 한다든지 느닷없이 세무조사해가지고 검찰로 넘기는 이러한 노골적인 권력형 하명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문민 통제.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의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문민 통제하지 말게요. 대통령 관계없이 언제든지 군인의 기질로 JSA에서 총격전 발생하면 쏴버려. 전쟁 불사해. 이게 맞습니까? 저는 권력을, 권한의 배분을, 권한의 조정을 이런 식으로 아무리 자당의 정치적 공세와 이익과 맞물려 있다 하더라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 이런 견해입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라는 말씀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청문회입니다. 결국은 박근혜 검찰 적폐로 문재인 검찰을 후려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 문제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자승자박이 되는 꼴이 되고 그것이 일제히 검찰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일제히
특활비 시비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법무부 특활비 시비는 가장 큰 피해가 일선의 우리 검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장담합니다.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과거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과거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그렇게도 검찰을 그 수많은 비리 의혹과 문제점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그렇게 억지 논리에 비호를 하다가 왜 문재인 검찰로 들어와서 일선 검사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총장이나 수사 담당자들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그 질의에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 중간 단계로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문민 통제 방식으로서 검찰을 지휘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총장이 개인적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하더라도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그렇습니다. 국회에 나온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사 지휘 지침 내린 적 있으십니까? 되도록이면은 내리지 않으려고 그러시죠?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취임해가지고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보좌를 받았던 전병헌 정무수석관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께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정수석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가 늦었다고 차라리 일부에서는 질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재인 검찰 때 편성된 그 법무부 때 편성된 예산을 지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 장관과 총장을 상대로 고발을 일삼고 그러한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오늘 일선 검사들에게 돌아갈 다 아는 거예요. 야당 의원들 특히 검찰 출신 야당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실을 이건 참 금도를 넘어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의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왜 없나요? 스토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예산 편성권을 주면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이 나와야 돼요. 국회.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문회 때 나오겠다라고 했지만 과거의 검찰은 국회에 얼씬거리고도 싶지 않았습니다. 장관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권을 주느냐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아까 수사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지휘권을 그럼 폐지하자는 얘기인가? 법무부의 인사권을 폐지하자는 얘기인가? 법무부의 지휘가